신라의 하늘 아래 바람은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왕좌에 앉은 이는 버풍왕. 나라를 일으킨 자로서의 책임감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지만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율령을 반포하며 신라를 법치의 길로 이끌었고 불교를 공인하며 백성의 영혼까지 품으려 했다. 그러나 정작 그 앞을 가로막는 가장 단단한 벽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라 고유의 신분 질서, 골품 제도였다. 신라는 태생적으로 귀족 중심 사회였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골품, 즉 골의 등급에 따라 신분이 정해졌고 이 신분은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었다. 왕족인 성골과 진골, 그리고 육두품 이하의 계층까지. 이 질서는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이자 신라의 질서였지만 동시에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했다. 버풍왕은 이 골품제를 그대로 두고는 신라가 중앙 집권국가로 도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나라가 커질수록 더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했으나 골품에 묶인 사람들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주요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과거라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백성들의 눈이 열리고 있었다.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두각을 드러냈고 왕은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시작되었다. 버풍왕은 먼저 진골 귀족의 세력을 안정시키고 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성골이 줄어든 현실 속에서 진골은 왕권의 기반이 되어야 했다. 그는 진골 출신의 충성스러운 귀족들을 중요한 직책에 앉혔고 그들로 하여금 정치 개혁을 뒷받침하게 했다. 진골이 왕권을 지지하게 되자 왕은 비로소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왕은 골품제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신라 사회의 근간이었고 갑작스러운 붕괴는 오히려 내란을 불러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골품제에 경직된 틀 안에서도 숨구멍을 만들기 시작했다. 특정한 관직에 오르기 위한 골품 제한을 완화하거나 특별한 재능을 지닌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등용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다. 이른바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이 조심스럽게 시작된 것이다. 왕이 처음 주목한 이는 육두품 출신의 젊은 지식인이었다. 이름은 역사에 전하지 않지만 그는 지방 촌락에서 유학을 통해 학문을 익히고 무역에도 밝은 인물이었다. 버풍왕은 그를 불러 궁중에서 직접 대화하며 그 재능을 확인했고 시험 삼아 소규모 행정 단위를 맡겼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가 맡은 지역은 곧 질서가 잡히고 세금 수입이 늘었으며 백성들의 원성이 줄어든 것이다. 왕은 더 많은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귀족 가문이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다면 시험을 보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은 일부 진골 귀족들의 반발을 샀다. 왕께서는 족보도 없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시렵니까? 라는 비난이 궁궐회랑을 떠돌았지만 버풍왕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신라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뿌리만을 자랑하는 나무는 바람에 쉽게 꺾인다. 하지만 넓은 가지의 잎이 무성한 나무는 천둥도 두렵지 않다. 이 개혁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를 일으켰다. 육두품 중에서는 이제 관직에 진출하는 자가 생겼고 지방 행정 단위에서도 능력 있는 자들이 등용되었다. 일부는 중앙으로 올라와 중요한 자리를 맡았다. 이들은 단지 새로운 인력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었다. 율령을 이해하고 불교의 도리를 믿으며 백성을 통치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 버풍왕이 꿈꾸던 나라의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골품의 벽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성골과 진골은 왕실과 중앙 귀족의 핵심이었고 육두품 이하의 등용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그 틈이 열렸다는 사실, 그리고 왕이 그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 신라 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이 개혁의 또 다른 효과는 왕권 강화였다. 기존에는 귀족회의나 귀족 가문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많았지만 왕이 직접 인재를 선발하고 법령을 제정하며 종교적 정당성을 갖춘 지금의 신라에서는 왕의 말이 곧더비였다. 버풍왕은 왕권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위엄을 세워갔고 이는 이후 진흥왕의 대제국을 예고하는 밑그림이 되었다. 신라의 거리에서는 점차 다른 이야기들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요즘은 귀족 자제가 아니라도 관직에 나갈 수 있다더라. 왕께서 직접 사람을 뽑는데 우리 집 장남도 글만 좀 더 익히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소문은 희망이 되고 희망은 에너지가 되었다. 백성들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고 마을에서는 훈장과 사서가 인기 있는 직업이 되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신라를 천천히 바꾸고 있었다. 버풍왕은 그의 개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 후대의 누군가가 이 개혁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길 바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골도 육두품도 아닌 신라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뭉친 국가가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골품의 경계를 넘는 작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았다.